강의를 듣게 됐는데 이게 듣다 보니 이 강사분이랑 저랑은 조금 맞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의를 들어보셨다고 했는데 그런 스토어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거는 전혀 들은 게 없으신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이나 뭐 이런 거 듣다 보니 약간 내가 너무 급하게 결제를 했구나. 좀 더 알아봤었어야 했는데 조금 저를 원망하는. 이 조각이 아까 말한 페이지 타이틀하고 메타 디스크립션이에요. 근데 그곳을 비워놨다.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상품들 어떤 저 부분을 빼놓으면 추후에는 정말 어딘가에 내 상품이 노출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게 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노입니다. 오늘 상담자분의 스토어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분은 이제 시작한 지 2주밖에 안 되신 분인데요. 이런 분들도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 좋은 표본이 될 것 같다 해서 진행해 봤습니다. 그럼 화면을 보면서 설명 좀 드려볼게요. 이번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강의를 들으신 건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강의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강의를 들으신 분이어가지고 솔직히 다른 강의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는 알고 있었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너무나 충격적이어가지고 정말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분을 만나가지고 정말 도와드려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한 번 더 다짐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운영기간 약 2주 정도 되시고요. 상품 개수는 13개. 13개면 되게 적은데 수업도 들었는데 적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짜 들으시면 안 되는 잘못된 강의를 듣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만 배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영상에 보시면 나올 테지만 정말 너무 답답했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초기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 상품 보는 눈을 길러야 셀러가 되시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전 상품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제품을 못 고르겠어요 라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상품 보는 눈을 키우시려면 초기에는 프로그램을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프로그램 사용하시면 진짜 그런 능력이 절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영상 찍어가지고 편집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완성이 되는 대로 올려드릴게요. 꼭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도움 되실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매출을 내고 있는 원리는 정말 기본 개념이에요. 진짜 다른 게 없어요. 이 기본 개념만 알고 계셔도 되는 거고요. 사람들은 뭐 쉽고 빠르게 막 구매 대행을 놀면서 돈 벌 수 있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 전부 다 사실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기본 개념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스튜디오 보고 나니까 정말 기본 개념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다른 분의 수업을 들은 다음에 매일 뭐 상품을 50개씩 무조건 올려라 뭐 이런 얘기를 들으셨대요.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상품 올려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상품 올리는 방법조차 배우지를 못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물어봤더니 그냥 유튜브 보면서 배우셨대요. 상품 등록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상품 등록하는 방법을 그냥 혼자서 알아보신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뭐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씩 써가면서 하셨나 봐요. 나름 열심히 하셨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보는 기준에서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상품 개수 13개는 정말 너무 적다. 그래서 왼쪽 표에서 보시면 상품 등록 수도 10점을 드렸고 경쟁력 같은 경우도 저는 상품을 골라서 올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고르는 능력이 당연히 떨어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점. 상세 페이지 완성도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하게 배우신 게 너무 없으니까, 너무 배운 게 없으니까 당연히 10점이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옵션 조합이나 뭐 키워드 구성 이런 건 다 10점을 드렸어요. 거의 한 100만 원 정도를 쓰셨는데 이렇게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니라는 게 너무 한탄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같은 경우는 이제 개선을 한다기보다 기본적인 걸 좀 알려드리고 구매 대행에서 이제 최소한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드리자. 이거를 목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셀러로 이제 앞으로 계속 살아가셔야 되니까 그런 분들이 좀 최소한으로 아셔야 될 기본 개념들 이런 거 설명을 좀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10점을 받고 있는 이런 점수들을 평균적으로 한 30점 정도로만 올려보자라는 걸 단기 목표로 가지고 제가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매출 같은 경우 보면 뭐 영원이죠. 당연히 판매 이력이 없으시니까 영원인데 차라리 전 이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영원인 게 다행이지 이게 이렇게 했는데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조금 물건이 팔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는 줄 알고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 처음에 반짝할 수 있어요. 근데 바로 곤두박질 쳐요. 그러면 사업도 또 만들려고 그러고 스토어 또 만들려고 그러고 또 그렇게 반짝했다가 곤두박질 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번에라도 정말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정말 잘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담한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컨설팅 오셨는데 자기소개 한번 짧게 해주시겠어요? 이제 막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초보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배경 같은 게 있나요? 모든 직장인들이 약간 일을 하다 보면 한 번씩 이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다른 걸 뭔가 배워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인스타라는 그 SNS 그런 걸 보다가 우연히 접하게 됐고 강의를 듣게 됐는데 이게 듣다 보니 이 강사분이랑 저랑은 조금 맞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도 여러 개를 좀 찾아보긴 했어요. 구매를 해서 읽어보니 제노님 책이 좀 설명도 잘 돼 있고 쉽게 되어 있어서 구매하게 됐고 카페를 들어가 봤고 글들도 되게 많고 그 단톡방도 엄청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좀 잘 배워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의를 들어보셨다고 했는데 그럼 스토어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거는 전혀 들은 게 없으신 거예요? 없죠. 왜냐면 이게 자동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 뭐 스토어의 어떤 뭐 기능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아예 없었고 그냥 정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만 들으신 거예요? 다른 건 아예 안 들으셨어요? 사업자 등록증이나 뭐 이런 거 그냥 그거는 뭐 그냥 이 내용 검사가 네네. 나오니까. 그럼 이제 컨설팅을 지원하시게 된 계기는 내가 잘 모른다라고 느껴가지고 너무 진짜 너무 모르기도 하고 이 강사분을 통해서는 사실 제가 원하는 걸 다 얻어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혹시 미래에 뭐 난 이런 걸 꿈꾼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꾸준히 좀 올리면서 뭐 언젠가는 주문이 들어올 거라는 작은 희망과 함께 제노님처럼 뭐 여행 가서도 이렇게 해서 뭐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정도? 제가 일단 스토어를 봤는데 운영하신 기간은 솔직히 짧잖아요. 여기 신청하실 때는 2주라고 적어주셨는데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진행될 내용은 제가 사이트를 봤을 때 기본적인 내용이 너무 부족해요. 좀 많이 부족해 보여가지고 네. 스토어에 상품 등록하려고 할 때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품 등록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보여진 다음에 구매를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걸 아마 오늘 거의 교육처럼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마 거의 교육 내용처럼 해가지고 칠판에 쓰는 것도 되게 많을 거고 네. 보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새로운 세계를 듣게 되실 거고 또 다 듣고 나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어렵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해요. 일단 기초적으로 스토어에 상품을 올리신 거는 봤는데 네. 나름 그래도 뭐 번역도 꽤 열심히 하려고 하시고 네. 신경 좀 쓰신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을 좀 쓰지 않았을까? 중국 번역 안 돼 있는 거는 저도 거르거든요, 사실. 그쵸. 집중해서 보지도 않고 모르는 네. 언어들이니까 맞아. 사실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저도 있어서 어쨌든 이거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조금은 정성을 들여보자. 하루에 대략 시간은 어느 정도 쓰세요? 그래도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럼 뭐 한 2-3시간 정도는 투자해서. 두세 근데 이게 시간. 하다 보니까 집중이 돼서 저도 모르게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나갈 때도 많더라고요. 저 이제 직장인분들이 구매 대행 하시겠다라고 하면 얘기하는 게 한 3개월 정도는 친구 만나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퇴근하면 집에 와서 일하시고 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안 만났는데 3개월 뒤에 그 친구들이 안 만나주면 친구 아니라고. 아, 그쵸. 네. 그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친구의 성공을 위해서 한 3개월째 안 만나도 되는데 그쵸, 그쵸. 상품을 보고서 살짝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아주 기초예요. 아주 기초로 대표 이미지는 세로로 길면 안 돼요. 정상하게 해야 돼요. 아, 진짜요? 네, 물론 이제 세로로 보여지는 화면들이 간혹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이렇게 봤을 땐 세로로 보여요. 맞아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근데 정사. 나머지는 다 정사각으로 보이거든요. 화면 보시면. 그리고 우리가 네이버에서 상품 검색하면 네. 나오는 검색 창에서도 메인은 정사각이잖아요. 네. 직사각으로 절대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직사각 이미지들은 위아래를 잘라가지고 정사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자칫 제품이 잘릴 수가 있어요. 어떤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단 공지 짧게 나름 잘 해놓으셨고. 이건 어떻게 나오세요? 이거 그분 강의 토대로 하단에는 그러면 이미지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네네 상품마다 등록하시는 건 아니죠? 그냥 사진으로 그냥 밑에 넣고 있어요. 아, 사진 가장 보- 최악의 방법을 하고 계시네.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하단 공지 같은 경우에는 쓰다 보면 네. 내용이 추가되거나 빠지거나 이럴 수 있어요. 아, 이거 그냥 이미지 파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아, 여기 안에 내용이 변경될 일이 생겼다라고 아. 하면 네네. 지금은 상품 13개잖아요. 네. 그 13개당 이미지 13번 바꿔주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상품이 나중에 300개가 됐어요. 네. 근데 하단 공지상 이미지를 바꿔야겠네라고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게 근데 등록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단 등록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네. 이건 이미지 쇼팅 써가지고 올리시는 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쪽 사이트에 이미지만 변경해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네, 자동으로 다 변경돼서 보이는 이 방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정말 최악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요 동영상 있잖아요. 동영상. 네.
동영상을 넣어두신 건 좋은데 네. 동영상에 저 한자 부분이 나오잖아요. 네. 첫 번째로. 어떻게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내가 사이트 들어갔는데 한자가 두 부분 나오면 나 안 보고 네, 근데 저거가 제가 하는 방법을 몰라요. 가버린다. 지우는 작업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안 되면 영상에 따라서는 하단에만 글씨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냥 잘라내기? 네, 잘라내기를 하긴 하셔야 돼요. 아니 아까도 말씀하셨으니까 네. 나는 한자 있으면 안 본다. 한국 사람들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안 그런데 해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옵션이 상세 페이지 최하단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상품 볼 때 먼저 옵션을 내가 딱 봐서 이거 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옵션 네. 위쪽으로 올려주면 선택해가지고 내려가서 사진들을 보는 그런 성향이 강해서 상품 등록하는 방법은 안 배우신 거예요? 진짜 그 강의가 그냥 반자동 프로그램 사용법만 알려줘요.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이거 기본적으로 등록하는 건 그냥 유튜브 보면서 그냥 제가 이 페이지 타이틀이랑 메타 디스크립션은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 걸 까먹고 있었네요. 네, 많이 중요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네. SEO 들어보셨죠? 알기는 알아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그게 대충 어떤 내용이죠? 그 검색 노출되는 약간 그런 기준 같은. 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일단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기본을 알고 있어야 돼요, 원래.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노출이 어떤 식으로 되더라도 로직을 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상품 등록할 때도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모르면 이런 부분들 놓친단 말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네. 거고 근데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이 구매대행 전체적으로 판매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차지하냐라고 하면 한 10%? 근데 그 10%도 모르고 계시니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네. 그래서 오늘은 SEO를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SEO라고 하면 검색 엔진 최적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구글 사이트가 있잖아요. 우리는 네이버 사이트에다가 판매를 할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사이트의 차이점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것까지 알아야 하나 싶지만 그래서 이 개념을 알려면 알고 있어야 돼요. 구글 사이트 접속해 보셨죠? 네. 그럼 어떻게 되죠? 사이트 딱 접속하면 구글 치면 검색어만. 요것만 띵 나오잖아요. 네. 그럼 얘는 어떻죠? 많이 뜨죠. 뭐 잡다하게 막 뜨잖아요. 구글이라는 사이트를 검색 엔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네이버는 구글 사이트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게 우리가 구글 사이트에다가 어떤 문서를 업로드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네이버 사이트에 들어가면 네이버에는 네이버에다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블로그 있잖아요. 뭐 카페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도 상품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근데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이 글을 등록해서 네이버에다 저장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글에다가 어떤 땡땡땡 검색을 하면 구글은 뭘 보여줘야 돼요? 검색 결과. 어떤 결과를 보여줄 때 결과가 자기네가 없잖아요. 네. 어쨌든 이 검색어에 최적화된 문서를 먼저 쭉 보여주는 게 얘네도 목표잖아요. 네. 전 세계 어딘가에 문서들이 막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이것들을 취합해가지고 우리가 순서대로 1등부터 뭐 10등까지 보여준다라고 하면 요즘 10개를 골라야 되잖아요. 10,000개만 돼도 쉬워요. 10만 개, 100만 개가 돼도 쉽단 말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문서의 수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잖아요. 그리고 문서의 길이도 뭐 짧은 것도 있겠지만 어떤 거는 막 문서가 되게 긴 이런 문서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걸 다 일일이 검색할 때마다 찾아서 다 전 세계에 있는 문서 검사해보고 1등부터 10등까지 보여주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글에 검색을 했더니 얘네가 3분 뒤에 결과 알려드릴게요 이러면 구글 안 쓸 거잖아요. 속도를 빠르게 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 긴 문서든 짧은 문서든 일부 조각 요만큼을 띄어가요 이런 게. 그래서 얘네가 저장을 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일부 조각을 띄어가지고 여기서도 다 조금씩 조각을 띄어가지고 조각만큼만 얘네가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조각이 아까 말한 페이지 타이틀하고 메타 디스크립션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만 보고 1등부터 10등까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곳을 비워놨다 라고 하면 안 가져간다. 그러면 결국은 아무리 검색해도 내 건 안 나온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얘네가 문서를 지네 서버에 다 저장을 하잖아요. 그럼 얘보다는 문서를 찾아가지고 보여줄 때 기본적으로 네이버는 네이버에 있는 걸 먼저 보여줘요. 그 다음에 외부 사이트에 있는 걸 조금씩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만들어놓은 뭐 다이아 로직이네 무슨 로직이네 등등 로직, 블로그 로직들을 써가지고 이제 글들을 보여줬는데 얘네도 처음에는 문서가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서가 점점 많아지네. 해외에 있는 문서도 보여줘야 되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도 이제 과부하가 오는 거지. 빨리 못하는 거야. 그럼 빨리 하려면 얘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처럼 해야 돼, 얘네처럼. 조각 띄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만 따로 모아놔야 될 거죠. 그래서 그 안에만 검사할 거니까. 그렇게 바뀐 거예요, 네이버도.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상품 들어가도 저 부분을 빼먹으면 큰일 나겠네. 추후에는 정말 어딘가에 내 상품이 노출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게 된다. 점점 심해질 거예요. 왜냐면 점점 상품 등록하는 데 많아지잖아요. 상품 숫자가 많아지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그 부분이다. 네. 근데 우리 아까 SEO에서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1등부터 10등까지 뭐 순서를 정할 때 어떤 단어를 검색할 거잖아요. 네. 그럼 이 단어가 페이지 타이틀이라고 말하는 데랑 메타 디스크립션이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둘 다. 그래야 이 문서를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줄 테니까. 근데 당연히 아까 말한 것처럼 페이지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상품명이 들어가니까 키워드가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메타 디스크립션은 스토어 설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토어 설명에다가 내가 판매하는 모든 상품의 이름을 다 적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면 내 상품에 대한 정보는 분명히 여기에 안 들어가고 어마한 것들만 쭉 들어가겠죠. 이 스토어는 뭐 구매 대행 스토어입니다 이렇게 써놨다라고 하면 네. 그것만 들어갈 거야. 그러면 SEO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또 안 보여져요. 그러면 해당되는 제품에 태그를 막 적으면 되겠네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우리 샵 뭐 적었잖아요. 걔네들 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걸러야 돼요, 그냥. 여기는 이렇게 구조가 있어요. 문장으로 넣어야 돼요. 문장 구조를 서술형으로 써가지고 넣어줘야 돼요. 우리가 스토어 설명을 쓰라고 할 때 구매대행, 중국, 미국, 일본, 직구 이렇게 쓰는 사람 없잖아요. 내 스토어는 뭐뭐 하는 스토어입니다 라고 쓰잖아요. 그 문장 구조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상품 등록하실 때 페이지 타이틀은 그냥 상품명 복사 쓰시고 네. 여기는 그 상품을 설명하는 말에 예를 들어서 키워드가 한 두세 개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세 개를 적절히 넣어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넣어줘야 돼요. 쭉 해가지고 10번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구글 입장에서 첫 번째로 보여지는 문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검색한 취지와 가장 맞다고 생각하니까 1번에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을 1번을 딱 보여줬더니 들어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한 10초 있다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창 닫아버려. 2번 들어갔더니 얘는 뭐 한 40초 있다가 다 나가. 3번 들어갔더니 얘는 한 3분 있어 라고 하면 어떤 문서가 이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한테 적합한 문서라고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3번이겠죠 이렇게. 네. 그러면 순서가 바뀌어요 이제. 얘가 1번으로 가고 얘는 2번에 나와 있고 얘는 3번으로 가는 거야. 이게 SEO예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순서에 맞게 보여줬는데 1번 문서는 너무 빨리 나가네? 그러면 이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한테 1번 문서 보여주면 안 되겠다. 3번 문서는 오래 있다 나가네? 그럼 얘를 제일 먼저 보여줘야겠다. 같은 게 SEO 기본 개념인 거예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내 상품이 1번에 딱 검색해도 1번에 딱 들어갔어. 근데 사람들이 들어가기만 하고 안 사. 그럼 네이버 입장에서는 내려가. 네이버는 일단 심지어 물건을 팔아가지고 수수료라는 걸 챙기잖아요. 네.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앞에 보여줬더니 안 팔려. 문제는 이용하는 거죠. 이제 우리 신규 스토어잖아요. 네. 신규 스토어는 구매할 리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보여주지도 않아. 위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초기에.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맨 처음에는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유입을 만들어야 돼요. 이걸 만든 다음에 판매라고 하거든요. 네. 유입을 만들어내는 게 어렵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뭐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이따 설명드리긴 할 건데 어쨌든 그래서 SEO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돼서 내 상품 순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스토어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구매 숫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사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리뷰 숫자예요. 얼마나 리뷰를 많이 남겼냐. 이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제 세 번째 얼마나 최근에 이 상품이 올라갔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신규로 새로운 스토어 만들면 노출도가 좋아요. 스토어 새로 만드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뻥이에요. 네이버에서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최신성이라는 거 점수 하나 받아가지고 좀 운 좋게 위로 뜨긴 뜨는 건데 대부분 이렇게 뜬다는 얘기는 나머지들이 구매나 리뷰가 없으니까 최신성 점수 하나로 뜬다는 얘기예요. 비중이 숫자가 판매 구매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비중을 예를 들어 얘가 막 50%, 얘가 30% 차지하면 나머지가 여러 가지가 20%를 먹는 거잖아요. 근데 20% 가지고 50% 하는 구매 숫자를 이기고 위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게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올라가도 상품이 안 팔려요. 1페이지 땅 떠가지고 메뉴 올라갔는데 안 팔려. 그리고 며칠 지나면 떨어져 뒤로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이런 구조로
상품이 상단에 가고 하단에 가고 왔다 갔다 결정돼.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돼. 일단 기본이다. 이만큼에도 좀 복잡하다고 느끼시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들을 내용은 한 10%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들으면 들을수록 배울 게 많겠다. 네. 한 3년씩 운영하신 분도 있어. 구매대행 스토어를. 네. 그거 막 빅파워예요. 매출이 한 달에 보면 2, 3천만씩 나오는데 근데 만나가지고 얘기 들어보잖아요. 아는 게 없어. 아 그래요? 어떻게 그래? 되게 많이 할 것 같잖아요. 네. 아는 게 없어. 혹시 질문 같은 것도 안 적어오셨어요? 생각을 열심히 해봤죠. 내가 도대체 뭘 물어볼 수 있을까 해서. 네. 근데 사실 조금 궁금했던 게 지금 다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저는 사실 소싱, 리스팅 이거 하는 게 네. 제일 어려웠었거든요. 뭐 상품, 상세 페이지 이런 거는 이게 어느 정도 구비가 돼야 뭐 그 다음 이게 순차적으로 갈 텐데 어떻게 찾고 뭘 올려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아서 많이 알려주셔서 자, 더 이상의 것들을 말씀드리면 못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충분히 네, 실행은 못할 것 같아요. 많아요. 일단은 오늘 듣고 느낀 건 그냥 스토어를 많이 찾아보자. 내가 상품 등록을 몇 개나 할진 잘 모르겠으나 단톡방에 보면 막 하루에 몇 개씩 올리라고 말하는데 저는 아직 그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해라 독려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진짜 많이 찾고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네네. 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진짜. 일단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 순서대로 가야 한다는 건 맞아요. 왜냐면 이전에 뭐 기존 교육자이신 분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가가지고 성장해서 다른 걸 하거든요. 그 다음 단계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초급 단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더라. 네. 해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스토어를 계속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단계를 실험을 해볼 거잖아요. 한 300여 개까지는 어느 정도 빨리 올리실지 모르겠지만 한 250개 정도까지는 제 기준에서는 한 3, 4개월만 올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정도 되면 대략적으로 150에서 200명 정도가 들어올 거고 하루에 뭐 두세 개 정도는 팔리고 있겠죠. 그런 정도 단계가 되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근데 그게 안 된다. 저번에 그래서 뭐 방문자가 적다 내지는 판매량이 적다라고 하면 그건 어쨌든 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그때 대해서는 문제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이유는 명확하게 스토어에 보여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스토어에 지금 상품 13개가 있었는데 한 3개월 뒤에 한 50개 있다. 이러면 안 팔리는 게 당연하다. 네, 그렇죠. 네, 사람도 안 들어오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오늘 아무리 제가 뭐 좋은 얘기를 해주고 뭐 많은 정보들을 전달한들 직접 실행을 하지 않으시면 그렇죠. 의미 없죠, 사실.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럼 저 궁금한 거 네. 이게 어쨌든 법적인 게 많이 있잖아요. 네. 이게 해외 구매 대행이 그쵸. 어쨌든 접해보지 못한 법들이 워낙 많은데 네, 당연히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걸 따지면 첫 번째로 하면 안 되는 거 유아동. 네. 유아동은 그냥 다 안 돼요. 다란 얘기는 14세 미만 사용하는 제품은 그냥 몽땅 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혹시 이거는 그래도 얘는 안 돼요. 야,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돼.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죠. 요즘에 유명한 그런 캐릭터 있는 애기들 제품들. 야, 그냥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 뭔가 의문이 든다. 의문이.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이 얘도 종특인데 그냥 내가 생각할 땐 될 것 같거든. 근데 안 되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이 든다,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아동은 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한 게 이제 브랜드 제품이랑 뭐 전환법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캐시 인증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브랜드는 간단해요. 브랜드 팔아도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정품, 가품 여부. 이미지 사용이에요. 일단 정품이면 오케이죠? 네. 가품이면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정품이야. 확실해. 그럼 그 다음 이미지예요. 내가 이미지를 사용해도 되냐 안 되냐.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럼 팔아도 돼요.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 팔면 안 되냐. 그럼 이미지 사용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뭘로 판단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에 총판이 들어와 있는 경우. 네. 그럴 수 있을 수 있잖아요. 총판으로 판매하고 있는 애가 있을 경우에는 웬만하면 이미지 쓰면 얘네가 뭐라 해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브랜드 본사에서 나한테 뭐라고 다이렉트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
누가 어느 나라에서 뭘 팔고인지 어떻게 알아요? 요즘에 명품 구매에 대한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미지 막 다 갖다 쓰잖아요. 다 불법이에요. 이미지 선거 다 걸려요. 뭐라 안 하고 있을 뿐 언젠가 한번 걸리면 정말 줄줄이 곡소리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환법이랑 캐시 인증이랑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크게 볼 게 없는 게 이걸로 팔면 안 되는 애들은 정해져 있어요. 카페 전환법 치면 제가 올려놓은 자료가 있어요. 또 어려워하는 게 전등을 어려워하거든요. 네. 전등은 딱 두 가지를 나뉘어요. 전구 쓰는 거랑 그 다음에 LED 등. 전구에서는 생각해야 될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다이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거 돌리면 불 밝아지고 이거 돌리면 불 어두워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거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음. 그냥 코드 꽂으면 켜지고 코드 빼면 꺼지고 이건 돼요. 아, 네. 근데 광량 조절기가 붙어 있다? 안 돼요. 광량 조절하고 뭐 색깔이 바뀐다 이런 거 되잖아요. 네. 색깔 바뀌면 LED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일반 전구 타입에서는 이 광량 조절기가 붙어 있으면 안 된다. LED는 일단 220V 꼽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건 다 안 돼요. 오. LED 등은 전기 꼽고 쓰는 거 안 돼요. 아. 근데 USB로 충전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USB 꼽는 거. 네. 얘는 돼요. 명쾌하시네요. 이렇게 하면 끝나요. 이 정도만 생각하면 팔아도 되나 안 되나는 끝이고 한 가지가 요즘에 급부상하고 있는 애가 있는데 안전 안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산업 현장에서 쓰는 애들. 네. 걔네들은 산업 현장 법이 따로 있어요. 아. 그래서 현장에서 쓰는 뭐 안전 관련된 그런 제품들을 다 팔면 안 돼. 타오바에서 물건 구매해 보셨어요? 아직 구매를 못 해봤어요. 빨리 많이 해보세요. 한 3개 정도는 사보셔야 돼요. 카페에서 그 글을 봤거든요. 모모님인가 그런 글을 써두신 걸 봐가지고 한번 구매해봐야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아마 마더님이실 수도 있는데 네. 그 글을 보긴 했었어요. 그래도 저도 그거를 해보고 싶긴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 강의를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약간 그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계속 등록만 하고 약간 기계같이 그냥 계속 그냥 올리기만 하는 게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프로그램 사용법 배운 거예요. 네. 근데 프로그램 사용법은 돈 주고 배운 거죠. 그러니까 냉장고 사용법은 돈 주고 배운 거예요. 이게 맞나? 계속 300개 리스팅을 해서 뭐 매일 50개씩 올리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되게 많아요. 혼자서 뭔가 하려니 되게 막막하기도 했고 그래서 다른 강의를 들어볼까 했는데 아직 이 강의가 안 끝났으니까 또 새로운 걸 끊기에는 조금 비싸요. 그래도 저렴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진행하는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기초적으로는 그분들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초반엔 똑같이 따라 하지만 그 뒤로 크게는 한 2단계 정도가 더 있어요. 물론 오늘 말씀드린 것만 충실히 하셔도 판매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뭐 크진 않지만 수익을 볼 수는 있는 방법이에요. 200~3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는 정도까지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알려드린 방법 그냥 그대로 한번 쭉 해보세요. 대신 이 기간을 너무 길게 보고 막 내년 9월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3개월. 길게 잡아도 한 5~6개월 안에는 최소 매출 몇백만 원 이상 만들겠다는 목표로 가야 돼요. 근데 아무거나 막 올리면 안 나올 텐데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프로세스 따라가면 그래도 매출은 나오고 있을 거예요. 오늘 들어보니까 어떠셨어요? 뭔가 제가 딱 묻고 싶었던 내용을 그냥 다 알려주신 것 같아요. 아마 저처럼 막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 비슷한 생각도 하지 않으실까요? 만약에 강의를 안 듣고 책만 보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라면 도움이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너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하실 수 있겠어요? 너무 큰 욕심을 내면 안 되고 일단 스마트 스토어 먼저 많이 찾아보고 거기서 이제 하나씩 올려보는 연습을 하다가 이제 더 점차 개수를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정리하면서 실제로 실행은 이제 본인이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결국에는 그쵸. 직접 해보셔야만 변화도 느낄 수 있고 변화도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다가 보면 뭐 어느 순간 하나씩 팔리기 시작하기도 할 거고 최대한 해보셔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신세가 나와가지고 네. 열심히 읽어보고 바뀌었으니까 새 책으로 열심히 보시고 감사합니다. 보시고 VOD도 열어드릴 거예요. VOD도 열심히 보시고 거기에 막 오늘 했던 내용들도 꽤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 없는 내용도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열심히. 그것까지 다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꼭 계속 강조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적용해가지고 사업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게 있으면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정말 유입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정말 처음 시작하는 건데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이거를 보내도 될까? 도전해볼 만하다. 너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취지 자체가 물론 잘하시는 분들 도와드리면 더 빨리 성장하죠. 솔직히 매출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은 컨설팅 받고 나시면 매출이 빵 늘어요. 이미 잘 팔고 있었으니까 더 잘 팔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어쨌든 일정상 매출 내고 있으니까 막 어렵거나 힘든 분들은 솔직히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한 3개월, 4개월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진짜 힘들기만 하고 성과라는 걸 볼 수 없으니까 네. 많은 분들 좀 일정하셔가지고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저 최대한 드리려고 하니까. 네,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사실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서 쓰면서도 워낙 많은 분들이 신청할 것 같아가지고 저처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벤트 신청하셔서 꼭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네, 오늘 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꼭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